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4,730만 원대다라는 뉴스와 함께 장기 투자자들이 채굴량의 92%를 보유한다. 장기 투자자들 비트코인을 100만 원에 샀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이 되든 4천만 원이 되든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4천만 원에 샀다면 비트코인이 3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불안하겠죠. 팔고 싶어지기도 하고. 근데 100만 원에 산 사람들은요. 3천이든 4천이든 8천이든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왜요?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굴업자들이 이달의 채굴 분량보다도 더 많은 물량을 팔고 있다라고 들으셨어요. 시장에 그렇게 많은 물량이 풀리고 있으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장기 투자자들, 그러니까 쌀 때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이 채굴량의 92%를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기 투자자들의 지갑 주소를 봤더니 보유량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그 늘고 있는 양이 현재 채굴량의 92%에 달하는 거예요. 채굴량의 대부분을 장기 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으니 신규 투자자들이 살 물량이 부족해지죠. 이러한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4월에는 반감기가 시작되면서 채굴업자들이 내다 팔고 싶어도 내다 팔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시점이 발생하고, 그때 돼서 공교롭게도 블랙록을 비롯한 수많은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기 시작하고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 기회를 놓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뉴스. 이번에는 리플 소식입니다. 리플이 해외 송금 솔루션을 기존에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했는데 일반 기업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어요. 리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 기업이라는 게 뭐냐?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코인 송금을 할 줄 모르는 일반 기업들. 자, 일반 기업이 해외로 코인을 송금하는데 리플이 열어줘야만 합니까? 리플이 승인을 해줘야만 송금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나 해외로 송금하고 싶으면 리플로 송금하든 트론으로 송금을 하든 비트코인으로 송금을 하든 송금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범죄자도 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미성년자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반 기업으로 무엇을 확대하는 겁니까? 지원을 확대하는 겁니다. 코인 송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대신 송금을 해주든 아니면 송금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느낄 때는 큰 알맹이가 없는 뉴스처럼 들립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경기 침체, 70달러대로 떨어진 국제유가. 오늘 뉴스인데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확전 우려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중국 수출이 10% 가까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중국의 수출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방 세계나 선진국들로 가겠죠. 그런데 그 선진국들이 전쟁의 위협이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중국에 물건을 덜 수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덜 가동되겠죠. 중국의 공장들이 석유를 소비하고 있는데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니까 소비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유가가 7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그래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경기 침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 혼자만의 상상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가 있죠. 그리고 마치 확전을 불사하겠다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들이요. 어쩌면 음모론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전 세계 1위 산유국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기사 내에 보면요. 확전이 일어나서 아랍권의 석유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국제유가가 250달러, 지금 70달러인데 2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 수혜가 누구에게로 갈까요? 러시아도 지금 수출 제재 받고 있죠. 중동에서는 전쟁이 터져서 석유가 밖으로 못 나오죠. 70달러짜리 원유가 250달러까지 치솟게 되면 그 대부분을 공급하는 것은 미국이 될 겁니다. 미국은 페르시아만에 가서 미사일을 쏘면 쏠수록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돈이 늘어나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이죠.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의 거래소죠. 거의 우리나라 시장을 석권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업비트가 글로벌 현물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코인마켓캡에 보시면 코인들의 순위도 보여주지만 거래소의 순위도 보여줍니다. 스팟이 있고 파생상품이 있고 덱스가 있습니다. 스팟은 현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생상품은 선물 거래량을 이야기하는 거고, 덱스는 탈중앙 거래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비트가 있는 곳은 스팟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인의 선물 거래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법 도박으로 규정을 했어요, 정부에서. 그랬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코인 선물 거래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은 아닌데, 하지만 정부에서 허용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현물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봤더니 코인마켓캡에서는 9위로 업비트를 올려놓고 있죠. 자, 그런데 금액을 보시면 3.7이죠. 바이낸스가 10이고요. 코인베이스가 2.1입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업비트가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왜 코인마켓캡에서는 9위로 났을까요? 여기서 점수 먹이게 돼 있거든요. 자전거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거래량을 뻥튀기 하는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접속 인원이 몇 명이냐, 거기에 예치되어 있는 고객 예탁금이 얼마냐, 일 방문자 수가 몇 명이냐, 실질적인 거래 금액을 점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코인 마켓캡만의 방식이에요. 바이낸스를 9.9점으로 놓고 봤을 때 업비트가 받고 있는 점수는 7.1점입니다. 초록색으로 점수를 받고 있는 거래소들은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빗썸까지도 여기 들어가 있죠. 밑에 보시면은 오렌지색 평가를 받고 있는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5점대 거래소들이죠. 이런 거래소들은 투명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코인 마켓캡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코인 마켓캡은 바이낸스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위주의 편향된 데이터 수치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거래소를 탁 다 죽여버렸죠. 수백 개가 있었던 거래소를 5개, 고팍스까지. 근데 고팍스는 지금 거의 파산이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는 4개 거래소인데, 이 4개 거래소만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죠. 정부가 나서서 독과점을 승인해 준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행태고요. 업비트는 카카오톡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이 4개 업체 중에서 제일 후발 업체가 업비트입니다. 카카오에 대한 신뢰도가 업비트에게까지 옮겨갔어요. 전 국민이 90% 이상 거래소 한 개에다가 몰아주기를, 그것도 정부 주도하에 해주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마도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선물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해외에서는 선물 거래할 사람은 선물 거래하고 현물 거래할 사람은 현물 거래하죠. 선물 거래량 바이낸스 기준으로 볼까요? 현물 거래가 10이에요. 12조 달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생 상품 거래는 어떻게 나올까요? 바이낸스가 44조 달러입니다. 12조 대 44조 하면 한 4배 정도 되죠. 대부분 선물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외에서는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물 거래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래소 한 군데에다가 선물 거래 없이 현물 거래만 합니다. 현물 거래에서 글로벌 2위다. 그런데 글로벌 2위면은 포지션이 큽니까? 바이낸스가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업비트의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상당 부분은 자전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은 아니다. Block chance.